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광고 쪽 디렉터로 근무를 하고 있고 남편 역시도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회사를 다녔지만 일로 알게 돼 점점 호감을 갖고 만나다 결혼까지 한 케이스입니다. 저희를 소개하려 했는데 단 4줄로 소개가 끝나버렸네요. 저희 쪽 일은 아무래도 일이 많아요. 평소에도 정말 많아서 야근은 밥 먹듯이 하는 회사이고 그러다 보니 제대로 쉬는 날 또한 없고 휴무도 반납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여태 10년이란 시간을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딱히 불만이 생기진 않았고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결혼을 하고 생겼어요. 저희가 결혼 허락을 받을 때 전 분명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죠.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 조금 마음에 불편한 게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려요. 땡땡씨 봐서 아시겠지만 저의 일이라는 게 쉬는 날이 정확하지 않고 휴일에도 나와서 급작스레 일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혹여나 가족 행사나 이런 경우에 제가 명절이나 못 오게 되는 경우가 생길까봐 그게 그렇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말씀드려요. 그런 걱정을 하니 우리 아들 봐서 알지 나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갑자기 쉬다가 회사 가고 나도 뭐 한두 번 본 게 아닌데 너네 똑같은 일 하는데 너도 똑같겠지. 나는 못 오는 것보단 너네 이세가 걱정이지 뭐. 네 어머님, 이세는 저도 땡땡씨도 승진이 이번 연도에 기회가 있어서 그 부분 승진하게 되면 딱 1년만 더 있다가 바로 아이를 가질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렇지만 최소 2년 동안은 아이는 가질 수 없어요. 저의 지금 상태에서는 이해 부탁드려요. 뭐 나름 남편이 그렇게 일을 하던 걸 보셔서 그런지 생각보다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저희가 결혼하고 시어머님이 친구분들을 집으로 초대하셔서 간단히 저녁을 즐기는 일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갑작스레 이틀 전에 저한테 말씀하셔서 아무래도 네가 오는 게 좋겠다. 저녁 먹을 거니 올 수 있지? 라고 하셔서 너무 당황스러웠죠. 어머님, 저 저녁 퇴근이 언제 할지 몰라서요.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혹여나 간다고 했다가 못 가면 더 실망하실 테니 가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녁도 안 먹고 일하니? 먹고 가서 일하면 되지 않아? 다름이 아니라 친구들이 너 좀 보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부탁하는 거지. 네 어머님, 최대한 시간을 맞춰보려고 할게요. 그런데 못 갈 수도 있으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어머님이 처음 부탁하신 건데 저 역시도 너무 가고는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남편이랑 가는 것도 아닌 저 혼자 가서 어머님 친구들과 저녁이라 생각만 해도 너무 숨이 턱턱 막혔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한참 바쁜 시즌이라 못 갈 것 같아서 다음날 저녁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시간을 빼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뺄 수가 없어서 미리 연락드렸어요. 그런데 땡땡씨는 저녁에 시간이 된다고 하는데 땡땡씨라도 가는 게 좋을까요? 됐다. 내가 너한테 처음 부탁한 건데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이미 친구들한테도 말도 다 해놔서 네 선물도 샀다고 하더라. 내가 난감해지겠구나. 우리 땡땡이 보려고 애들이 오겠니? 너 보려고 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틀이나 전에 미리 말했던 건데 참 됐다. 아무도 오지 마라. 그렇게 뚝 전화를 끊으셨고 제가 정말 너무 난감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고 저를 정말 많이 호출하셨죠. 뭔가 오기를 부리시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를 미친 듯이 호출하셨고 저는 거절하기 바빴죠. 거절도 정말 어렵거든요. 제가 일부러 안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제 밥 챙겨 먹을 시간도 없이 일만 하고 있는 사람인데 참 속상했어요. 호출을 하시던 어머님은 이젠 저희 집을 그냥 찾아오셔서 비밀번호를 알아내시고 반찬을 주러 오셨다는 핑계로 저희 집 이곳저곳을 다 보시고 다니셨죠. 처음엔 몰랐는데 저희 집에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다 보니 홈 CCTV를 설치해뒀거든요. 왠지 불안해서 말이죠. 그리고 집안 살림 맡아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집에서 정말 잠만 자고 거의 나와서 어지를 틈도 없기 때문에 주 2회만 와서 저희 대신 집안 살림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나름 청결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부분도 못마땅해 하셨어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여자가 집안 살림을 그렇게 남한테 애도 없는데 맡겨버리면 나중에 애는 어떻게 키울 거냐고 한 소리를 하셨지만 남편이 우리 둘이 살고 나도 청소하기 힘들고 이 사람도 힘든데 우리가 휴식할 시간도 없이 사는데 청소 같은 건 여유가 되면 맡길 수도 있지 않냐며 다그치지 마라. 본인은 스스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내가 이 사람 힘든 거 아니까 마음의 짐이라도 덜어주려고 부른 거다. 원래 주 3, 4일 하려던 거 이 사람이 이틀만 도움받고 나머지는 이 사람이 치우고 살림하는 거다라며 대신 말을 해줬죠.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문득 어머님이 자꾸 집에 계시는 게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화면을 확인했는데 정말 그냥 어머님 집인 마냥 휘집고 다니시더라고요. 옷도 제 서랍에서 마음대로 꺼내셨는지 사이즈도 다른 제 옷을 꺼내서 입고 누워서 TV 보다 뭐 드셨다가 뭐 여기까지는 100번 1000번 이해한다 쳐도 저의 물건 서랍 이런 걸 자꾸 뒤집어 두시는 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충격도 받았고 스트레스가 심했죠. 저희 엄마도 제 방 들어오셔서 서랍 열어보시고 그러시진 않는 분인데 하물며 시어머님이 며느리 서랍들을 다 뒤져보고 화장품도 발라보시고 옷도 입으시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참다 저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부가 사는 공간인데 허락도 없이 서랍 열고 제 옷 입고 그러시는 거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편히 계시는 건 좋지만 저희가 없는 집에 어머님만 계시는 게 마음이 편치도 않고 불편해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반찬도 수고롭게 가져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반찬 때문이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내가 무슨 도둑이니? 너 참 사람 우습게 만드는 재주 있다. 그냥 쓱 본 거고 옷이 불편해서 갈아입은 건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니? 2번 다시 안 올 테니 알아서 살아라. 네. 너무너무 바라던 부분이었고 차라리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죠. 그런데 문제는 어머님이 그 뒤로도 계속 집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날이 늦어서 주무시고 가고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집에서 며칠 지내셔서 남편한테 오늘은 꼭 집에 모셔다 드려라 말을 했죠. 이렇게 몇 달을 반복하고 아예 한 달을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계시길래 그냥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혹시 집에 안 가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거예요? 그냥 편히 말씀해 주세요. 하루 이틀 그렇게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서 이번 달 내내 여기 계셨죠? 그냥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너는 그렇게 내가 여기 있는 게 싫니?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라. 아니요, 저희 결혼하고 6개월이 됐는데요. 6개월 동안 어머님이 저희 집 계신 게 절반이에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학가를 하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 저는 저희 엄마가 이렇게 들어와서 산다 해도 반대예요. 저희 아직 아이도 없는 신혼인데 불편해요. 참나, 다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일주일이면 되니까. 그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제가 제 집에서 왜 이렇게 눈치 보면서 힘들게 지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참을 실랑이 끝에 알아낸 건 어머님이 주식 투자 이런 걸 정말 좋아하시는데 그걸로 아버님이랑 한평생 다툼이 심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 기어코 또 일을 저질렀고 살고 계시던 집이 날아간 거죠. 아버님한테 이혼당하고 집이 날아가서 갈 곳이 없던 상태. 그렇게 저희 집에서 며칠씩 계시면서 눈치껏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셨던 거고 그 한 달은 정말 집이 날아가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지자 마지막 투자가 터지길 기다리고 있던 상태. 거기에 제 남편 저 몰래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침묵했고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 같이 공동으로 투자를 했더군요. 눈 감아줄 법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버님이 오죽하면 그 연세에 이혼을 하고 도망가다 숨어 계시고 저의 연락도 받질 않으세요. 아예 연락처도 다 바꾸고 연락 하나 남기셨어요. 더 이상 너무 힘겨워서 어머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너네한텐 미안하다.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아버님 본인을 찾고 싶어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살고 계시고 잘 있으니 걱정 말라고 언젠가 연락을 할 테니 기다려달라는 연락. 아버님만 봐도 이 사람과 어머님 바뀔 사람이 아니라는 게 보였고 저 몰래 이런 작당을 한 게 너무 괘씸했죠.
그리고 애초에 결혼을 할 의미를 못 느끼면서 살던 저라서 차라리 이혼하는 게 속이라도 편하겠다 싶어 결정했습니다.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완강하던 사람들, 변호사를 통해 이것저것 말을 하니 그때서야 한 몫이라도 챙기려 재산 분할 왈가왈부하던 사람들에게 몫이 아닌 위자료를 오히려 받아냈고, 아쉽게도 혼인무효 소송에선 이기질 못했습니다. 이혼 후 여전히 그 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술 취한 남편이 찾아옵니다. 절대 문 열어주지도 연락을 받지도 않고 본인 스스로 지쳐서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냅둡니다. 안 그래도 바쁜 생활하는 저에게 결혼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판단을 했고 혼자 살아가기 위해 능력 개발에 노력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요즘 제가 살아있는 기분을 느끼고 있고 여전히 야근에 찌든 삶을 살지만서도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시고 도박까지 하게 된 걸 소식을 통해 듣게 됐는데 빠르게 발을 뺀 제가 정말 잘했고 다행이다 싶어요. 진짜 조금이라도 망설여져서 혹시 정 때문에 제가 그때 바로 내치지 않았더라면 저 역시도 함께 망해가고 있었을 것 같아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칩니다.